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보다 1.68% 하락을 했네요. 10만 5,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생겼고요. 거래량 이후에 약 1.5%, 1.68% 떨어진 10만 5,200원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HLB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말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V자 반등 이후에 한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걸쳐주다 싶더니 어제 장대 양봉으로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해주는 시장은 정말 유동성 장세의 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가는 경우보다는요. 물론 당연하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좋아야지 주가가 오르는데요. 그보다는 이렇게 유동성 시장일 때가 훨씬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힘으로 정말 무섭게 올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일단 미국 선물 시장이 좋았죠. 플러스 미국에서 앞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해도 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플러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길리어드의 렘데 11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 오늘이고 어제 미국 시장 끝나고 시카고 대학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중증 환자가 잘 치료되고 있더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인 게 바이오 쪽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갔고요. 나름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삼바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삼바 좀 괜찮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로는 삼성 SDI가 갔어요. 여기 물론 2차 전지 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시기엔 좀 뭐한 것 같고,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IT보다는 바이오를 선호를 해요. IT가 뭐 발전 가능성, 앞으로 성장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IT인데 IT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러냐면 탄력도를 보면은 왜 주식도 결국은 높은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고 포트 비중도 틀리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IT보다는 바이오를 선호하는 이유가 탄력이 IT보다는 바이오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이렇게 뭐 얘도 물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요. 이 당시 때만 봐도 얘가 뭐 이렇게 10%씩 오늘도 얘가 아까 보니까 12%까지 올랐었네요. 삼성 SDI도 탄력도가 상당히 좋고 에코프로비엠드 같은 경우도요. 나름 탄력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만약에 2차 전지를 하실 거면 꾸준히 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IT를 좀 묻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 여기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맞아 보이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잠깐 지금 저항에 걸려 있는데 또 한번 쉬었다 재차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올해 내내 2차 전지 쪽은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트에 만약에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편입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IT가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탄력도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바이오가 좀 더 좋긴 해요. 한번 가면은 무섭게 가요. 근데 대신 잘 잡아야죠. 이렇게 잘 끊어 드셔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가면은 무섭게 가잖아요. 대신 또 빠지면 또 우르르 빠져요. 이게 단점이긴 해요. 또 바이오는 내가 그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쪽에 이렇게 좀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아니신 분들은 나는 꾸준한 성장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T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매일 하는 HLB 같은 경우요. 얘는 지금 탄력이 그렇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만 놓고 보면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HLB라고 보여지니까 당장은 탄력은 없어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찌됐건 요런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바이오 지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력이 크다라는 말은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 주자가 셀트리온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름 이렇게 얘도 많이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당시 때부터 계단식으로 올라오다가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무섭게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간 모습인데 차트상으로만 보시면요. 부강약품이랑 비슷한 수급 요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고 나름 기간 조정이 양호하게 잘 끝난 다음에 뻥 하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 잘하고 한번 뻥 치고 장악 패턴 나오고, 이 당시 때도 장악 패턴 나오고요. 그리고 거래 들어오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 뭐 부강약품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 거래가 줄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 그리고 요거 한 번만 거래가 터져주고 뻥 쳐줘준 다음에 얘도 계단식으로, 아까 부강약품 100% 부강약품처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블록딜도 잘 해소가 된다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향의 차이예요. 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데, 전 셀제가 좀 더 탄력이 높아 보여요.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아까 셀케보다는 셀제가 딱 보셔도 좋죠. 이 각도만 보시면, 그러면은 재차 파동이 나온다면 이거만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얘는 끼가 있다, 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셀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끼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 모습이랑 과거 모습이랑 좀 많이 닮아가거든요. 얘는 특징이 첫 번째 이렇게 끼가 많아요. 보시면 이 당시 때도 기울기가 큰 파동 이후에 양호한 조정 이후에 재차 이렇게 파동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얘는 페이크를 좀 많이 둬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요 정도 수급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거래 나오고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면서 다시 꼬리 장악, 그리고 재차 올려줘야 되는 케이스인데 쉬어주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네요.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장악 패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그 다음날 올렸죠. 다시 여기 완전한 박스권 돌파예요. 박스권 돌파, 뭐 윗꼬리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나와도 어느 정도 물량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다음날 재차 이만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죽이더라고요. 한 번 또 죽여요. 또 장악 패턴 나왔어요. 그럼 또 사야 돼요. 사실은 또 사야 되는데 얘는 이때 아마 또 죽였을 거예요. 가는 척 하다가 또 죽였어요. 그리고 또 장악 패턴 나왔죠. 그럼 또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추세가 이어졌는데, 글쎄요, 이 당시 때처럼 똑같이 이어질지는 셀제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얘는 상당히 끼가 있는 모습이어서 좀 관심 있게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셀제 같은 경우도 약간 끼가 있는 종목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많아서 파미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파미셀도 완전히 어저께 참 재밌었어요. 얘가 이렇게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어저께는 개파락을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다시 갭상승을 해줘서 동시효과 때는 상한가였다가 물론 이렇게 음봉으로 마지막까지 좀 내렸는데, 얘도 끼가 상당히 많은 애요. 파미셀도 원래 자체가 이 당시 때도 뭐 약 6,000원 하던 주가가 19,000원까지 뛰었네. 19,000원까지 찍었었네요. 3배 넘게 오르고 이렇게 기간 조정 양호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파동이 나와줬거든요. 글쎄요, 이 당시 때랑 비슷하게 갈지는 물론 봐야 돼요. 근데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파미셀.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여기 오늘 꼬리가 좀 달렸어야 되는데 종가 때 좀 더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들어가기 신 뭐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 그러니까 이 당시 때처럼 갭상승하고 음봉 나오고 다시 감싸주는 양봉이 나오면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들어가시는 약간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아싸리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높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녹십자 애들, 그 다음 녹십자, 녹랩이 전형적이겠죠. 근데 뭐 얘가 오늘까지 아마 단일가였을 거예요. 단일가 끝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랩도 끼가 상당히 많아요. 얘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2만원 하던 게, 얘는 1차 상승 때부터 2만원 하던 게 약 뭐 55,000원, 6만원까지 갔네요. 6만원까지, 66,000원까지 갔네요. 가고, 얘는 좀 과하게 하락을 시켰죠. 과하게 하락을 시키고 쌍바닥을 만들고 간 케이스예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고 8만원까지 갔는데, 글쎄 뭐 이때랑 완전히 똑같게 가기는 뭐하겠지만, 어찌되었건 녹십자 관련주들도 바이오 쪽에 셀트, 녹십자, 그 다음에 삼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매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아마 순환매를 좀 잘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질구레하게 여기 뭐 테라제닌이 나중에 다시 재차 한번 파동이 연결될 것 같네요. 테라제닌이, 에크린이, 웹둥이니,
그리고 뭐 파미셀이니 뭐 요 정도쯤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큰 지도상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IT도 보시면 여기 뭐 사실 요즘 5G가 좋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뭐 할 것 같아요. 좀 더 쉬었다 갈 것 같아요. 뭐 전형적인 에코프로빔이나 뭐 삼성 SDI 같은데 얘는 좀 쉬었다 갈 것 같고요. 아니면 5G 뭐 전형적인 KMW 같은 경우인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얘가 나쁘지도 않아요. 추세 자체도 좋고 상당히 좀 좋은데 뭐랄까 의외로 탄력이 좀 약해요. 의외로 아싸리 그 요즘 신규주인데 왜 레몬도 보시면 매매 팁이신데 갭상승 아까 파미셀도 그랬잖아요. 갭상승한 다음에 음봉 나오고 음봉 감싼 양봉이 거래도 적고 이 당시 때 거래도 적었잖아요. 그러면 종가 매수하시는 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물론 그 다음날 하락했다 이렇게 상한가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신규주 IT 쪽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얘도 똑같아요. 갭 상승했다가 음봉 나오고 어저께 거래 없이 장악 패턴 나오니까 더 올렸네요. 이게 종가 때 올린 것 같거든요. MPD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왜 신규 상장주도 제가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장일 시가 회복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뻥 하고 나온다. 그래서 ITM 반도체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당시 때 뭐 글쎄요. MPD가 이런 ITM 반도체 같은 파동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나름 양호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 문자를 좀 많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늦은 것 같습니다. 아싸리 왜 파동 중에 중간 파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승 중에 쉬어가는 거 그때를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JNT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T 쪽은 아싸리 신규주 얘네들이 난 것 같아요. 얘도 어저께 종가가 매수 타이밍이었겠죠. 올라가는 울선에 음봉 간사는 어찌되었건 여러 애들 쪽이 좀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랑 IT랑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HLB를 설명을 드릴게요. HLB가 나름 오늘 걸리락이 돼서 뭐 어찌되었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이렇게 쉬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쉬어주는 모습이 좋긴 해요. 근데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은 차트를 좀 많이 볼게요. 물론 갔으니까 제가 갖고 온 거 맞는데 KPS도 보시면 이렇게 물론 KPS는 지금 고가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거고 HLB는 재차 아래에서 박스권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 게 좀 틀리긴 해요. 근데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장대 한봉이 나오고 약간 윗골이 달리면서 하루 쉬었죠. 그리고 이틀을 쉬어줬는데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아요. 하루 거래 없이 약간 거의 반꼬리 장악이 나왔어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요 위에서 주가가 머무른 형태죠. 조정 중에서도 위에서 쉬는 게 조정하는 게 좀 더 센 수급이에요. 이렇게 3일 쉬니까 양봉으로 3일 쉬니까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보기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로 보여지는데 LB 역시 이렇게 이 장대 양봉을,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 2분의 1은 침범하지 않는 요 위에서 이렇게 좀 쉬어주는 모습이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캔들 배열로 보시면 어저께 권리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찌되었건 뭐 배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있으니까 아직 호재거리가 요즘 최근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안 나와요. 매일 제가 뉴스 스크랩을 하는데 최근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LB에 대놓고 4월 13일 오 연구원이 나온 뭐 이런 뉴스 빼놓고는 요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나온 뉴스가 없어서 좋은 소식 하나 정도 나온다면 답답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못 갔던 이유가 1차 발행가라는 족쇄 때문에 못 갔다면 물론 2차 발행가라는 것도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요 11만 4천원 5천원 돌파해서 최소한 14만원 15만원 정도에서는 위치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당장 모습만 좀 배열만 놓고 보시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뭐 노력하는 모습, 시도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나름 거래 없이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호재 뉴스 하나 정도만 나와준다면 이 박스권은 돌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내일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말인데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